안녕하세요. 행복 인생 수업을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행복 인생 수업의 제 10강입니다. 10번째죠. 오늘의 제목은 작은 기쁨으로 큰 행복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행복은 강도보다는 빈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강도는 그럼 아니 커다란 행복을 말하는 거죠. 아주 큰 행복, 그런 것보다는 빈도, 작은 행복 여러 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또는 지난 5년 동안 정말로 커다란 행복이 몇 번이나 있으셨어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몇 번 없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내가 정말로 큰 행복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큰 행복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작은 행복들, 그게 이제 작은 기쁨이죠. 그런 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한 어떤 작은 기쁨들을 매일매일로 채워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커다란 어떤 행복이 되게끔 그렇게 하자는 게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저기에 있는 것처럼 비싼 레스토랑 한 번 가는 것보다 그 돈으로 그냥 싼 레스토랑을 여러 번 가가지고 그때마다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계속 보는 것보다는 그냥 매주 한 편씩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즐기는 거, 이런 게 우리의 어떤 행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모든 어떤 그러한 커다란 쾌락이든 행복이든 곧 그냥 우리는 소멸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진화 과정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진화 행복학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제가 설명할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한 번에 커다란 어떤 그러한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 절대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복을 상징하는 어떤 세이클로바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세이클로바 중에서 열심히 네이클로바를 찾습니다. 행운을 상징하는 행운만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많은 행복을 놔두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일상사에는 우리가 노력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기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작은 기쁨들을 행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커다란 어떤 행운, 큰 어떤 행복, 이런 것만 기다리면서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렇게 큰 어떤 기쁨, 그렇게 행운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매일매일 사소한 일상사에서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해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그렇게 소소한 그러한 기쁨들을 찾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의 일상은 그냥 행복으로 가득 차질 겁니다. 이제 다시 반복되는 거죠. 아주 가끔 찾아오는 커다란 행운을 마냥 기다리면서 사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자주 느낀다. 그러한 작은 기쁨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부스러기 같은 그러한 작은 기쁨들이다. 그러한 작은 기쁨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최근에 소확행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뭐 새 집을 산다거나 또는 뭐 취업을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떤 큰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성취가 불확실한 그러한 행복을 쫓기보다는 일상생활에 작지만 성취하기 쉬운 그러한 소소한 행복을 찾자. 이게 소확행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소확행은 일본의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죠.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확행의 어떤 예를 든 거가 저겁니다. 저렇게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쫙쫙 찢어 먹을 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어떤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또는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감, 그게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했던 그러한 소확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세계 각국에 그런 단어들이 다 있습니다. 소확행을 뜻하는 단어들이. 그래서 저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스웨덴은 뭐 라곰, 프랑스는 뭐 오캄, 덴마크는 휘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행복도가 비교적 높은 그러한 유럽 쪽의 나라에서는 저런 소확행을 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확행의 뜻이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잔의 커피, 뭐 가끔 빵을 찢어 먹는 거, 이런 게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확행이라고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명품백이나 명품 옷 같은 거 너무 비싸니까 못 사니까 머리띠 아주 비싼 거, 또는 뭐 차, 뭐 비싼 차, 그런 거, 빵 좀 비싼 거, 이러한 것들을 비싼 걸로 소비하는 것을 소확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내가 명품백을 사야 되는데, 명품 옷을 사야 되는데 그건 못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로 만족할 거야, 이걸로 그냥 소확행을 느낄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부족의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한 잔의 커피에 또는 가꾼 빵을 찢어 먹을 때 느끼는 그런 행복감, 이런 걸 진짜 행복이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만족 에너지에 충만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작은 기쁨으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일상사회에서 그렇게 작은 기쁨을 의식적으로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사 대부분을 행복하게 지내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명품백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부족의 에너지가 나를 감싸 있기 때문에 결코 사실은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질된 소확행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쁨을 미루지 말자라는 거가 그렇게 큰 행운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행복을 뜻하는 그러한 세이크로바를 놔둬버리고 그냥 네이크로바만 찾는, 그게 언젠가는 내가 좀 좋아지겠지, 큰 집을 내가 사면은 좋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한 생각으로 살다 보면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우리의 인생은 좋아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작은 기쁨을 이렇게 찾다 보면, 의식적으로 느끼다 보면 우리 일상사는 매일매일 그냥 행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제 책상에 저게 딱 붙어 있습니다. 볼테르가 한 말인데, 당신이 매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결정은 좋은 기분에 있기입니다. 좋은 기분에 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가능하면 매일매일 좋은 기분에 있자. 근데
의식적으로 우리가 저걸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냥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게 이런 거가 나의 일상을, 나의 어떤 생각을 지배하거든요. 많은 경우 특별한 일도 없는데 괜히 약간의 어떤 불안감이 듭니다.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하여간 좋은 기분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그냥 대부분 좋은 기분에 있을 거야. 이렇게 딱 결정하는 거. 이게 오늘 내가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테르가 얘기를 한 건데 정말로 저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기쁨으로 우리의 일상을 체험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좋은 기분에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그렇게 작은 기쁨들로 우리의 일상을 채울 수 있는 비결로 제가 오늘 3가지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렇게 능동적, 의식적, 습관이라는 3가지 키워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능동적, 두 번째 의식적, 세 번째 습관이라는 3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능동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이제 수동적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 또는 우리 주변의 환경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한테 갑자기 용돈을 한 100만 원 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친구들한테 이걸로 밥도 사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은 수동적인 기쁨인 거죠.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오늘 맛있는 갈비 살 테니까 너 나와라. 기쁘죠. 그거 같이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매일매일 친구가 그렇게 전화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외부적인 상황, 외부적인 사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수동적 기쁨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작은 기쁨을 이렇게 한다면은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없이 나는 언제나 작은 기쁨에 충만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을 먹고 내 이야기를 내 방식대로 들어주고 항상 함께 해주는 친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매일 항상 그냥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 데리고 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항상 내 얘기 들어주고 저것은 결국은 타인에 의존하는 거죠. 저렇게 타인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저런 경우가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즐길 수가 있죠. 좋죠. 그런데 저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런 친구가 없더라도 나 혼자 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내 스스로 작은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느끼지 말고 능동적으로 내가 작은 기쁨을 찾아다니자. 이게 이제 능동적이라는 그런 키워드인 것이죠. 예를 들어놨죠. 한 잔의 커피, 좋은 음악, 꽃병의 꽃을 보고 작은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즐기는 것. 저런 것은 외부 상황과 관계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집에 있으면서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아주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꽃병의 꽃을 감상하면서 나는 소소한 어떤 그 기쁨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야말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했던 소확행이 바로 이제 저런 거죠. 우리는 저러한 기쁨들,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들로 우리를 채우자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어떤 능동적인 기쁨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 참 이쁘다, 아름답구나.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철 따라 피는 아름다운 꽃. 얼마 전까지 그 벚꽃이 얼마나 이뻤습니까? 그런데 이제 벚꽃들 지니까 지금 이제 철쭉이 막 이제 피기 시작하죠. 사방대에 철쭉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어떤 계절에 따라 계속 피어나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작은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능동적인 기쁨인데, 우리가 자연 속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능동적인 기쁨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이혜인 수녀님과 법정 스님, 이제 한 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두 분은 어떤 작은 기쁨의 위대함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 두 분은 정말로 대단한 분들인 게, 두 분은 굉장히 소박하게 생활을 하십니다. 청빈한 생활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두 분 다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인지대로 수십억을 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법정 스님은 돌아가신 그날까지도 강원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두막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물론 이제 입원을 하셨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강원도 오두막 불도 안 들어오는 그런 데서 혼자서 지내신 거죠. 본인이 받았던 그렇게 수십억의 어떤 그런 인세들은 다 장학금으로 주고, 뭐 사단법인 그 맑고 향기롭게 사단법인 주고 해가지고 본인은 그걸 쓰지를 않았어요. 이혜인 수녀님은 지난번에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걸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본인은 한 번도 나의 인세 들어온 통장을 본 적이 없다. 언제 한 번은 좀 궁금해서 봐볼 생각도 있었는데, 만약 그걸 보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볼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수녀원에서 다른 수녀들과 똑같이 청빈한 생활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두 분은 자연 속에서 아주 항상 작은 기쁨을 느끼고 이제 살고 계시는데, 저 이혜인 수녀님이 그 작은 기쁨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중간에 이런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얼마나 좋은 시입니까?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 자체가 작은 기쁨이고, 눈 감으며 또 작은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의 모든 일상은, 이혜인 수녀님의 모든 일상은 그냥 작은 기쁨들이, 그러한 기쁨들이 그냥 내면을 밝히고 그게 커다란 강물이 돼가지고 혼을 적신다는 거죠. 참으로 멋진 시 아닙니까? 그게 이제 또 계속되는 거죠.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저의 이제 작은 기쁨이란 제목의 이혜인 수녀님이 지은 시입니다. 그 맑은 기쁨이라는 법정 스님의 수필입니다. 그 수필에서 맑은 기쁨은 일상에서 발견하는 이제 소소한 기쁨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작은 기쁨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법정 스님이 만드신 사단법인이 맑고 향기롭게라는 사단법인이죠. 그것처럼 그 막다는 거, 청빈할 때 맑을 청이라는 그 막다는 걸 굉장히 법정 스님이 좋아하시는 단어예요. 그래서 작은 기쁨으로 쓰지 않고 맑은 기쁨으로 법정 스님은 쓰셨어요. 거기 그 수필 내용이 저렇죠. 오랜만에 떠오르는 달을 보니 그저 고맙고 기쁘다. 예불을 마치고 난 뒤 떠오른 달을 보면서 기쁘다. 산중에 홀로 머무는 삶에서 맑은 기쁨을 느낀다. 저런 거죠. 그냥 달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 속에서 기쁨을 느낀다면 우리는 달은 매일 뜨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거죠. 법정 스님처럼. 우리가 법정 스님을 닮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달 보고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무와 새와 짐승들과 이웃하는 동안 내 기쁨이다. 그 자체가 기쁘죠. 호박을 보았을 때나 도침을 베고 잠을 잘 때, 도침은 도자기로 만든 그런 베개죠. 그거 도자기로 만든 베개는 굉장히 딱딱할 것 같은데, 아니 법정 스님은 그걸 보고 그렇게 기쁨을 느끼는 거죠. 또 새들과 함께 할 때 소소한 기쁨, 매년 돌아오는 뻐꾸기, 절간에 주변에 머무르는 토끼 역시 삶에 소소한 기쁨을 준다. 모든 게 다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다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냥 능동적이잖아요. 뭔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뭔가 제의해가지고 기쁜 게 아니죠. 그냥 자연 속을 보고 그 자체가 다 나의 기쁨이라는 거죠. 홀로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저 말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아주 그 노자적인 표현입니다. 그 노자 도덕경이 저런 식의 어떤 표현이 많거든요. 홀로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저런 의미는 강원도 그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신 분인데 무슨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조용하고 고요한 마음이니까 많은 거기 이제 토끼도 있고 무슨 같은 이름 모르는 풀꽃들도 많고 나무도 있고 바람도 있고 달도 있고 그런 걸 전부 그런 게 이제 많은 일하고 의인화를 시킨 거죠. 혼자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고 다 나의 친구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홀로이기 때문에 실제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분은 본래 그 법정 스님은 노자를 상당히 좋아하셨거든요. 저건 정말로 노자적인 표현이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기 보면 또 몇 억불의 수익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는가 하면 수익이 몇 억불이 돼야 내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200~300장의 연탄을 들여놓고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저 수필을 처음 쓰신 게 1980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연탄을 쓰는 사람이 꽤 많았던 거죠. 지금이야 뭐 연탄 쓰는 사람이 별로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많은 거죠. 그런데 저렇게 한 200~300장 연탄만 들어놓고도 굉장히 그냥 뿌듯한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 저렇게 다 살았거든요. 연탄 사는 거가 그렇게 막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야말로 연탄을 몇백 장, 겨울을 앞두고 연탄 이제 몇백 장을 딱 들어놓으면, 물론 이제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딱 올동 준비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동 준비가 이제 끝나니까 든든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다는 거죠. 저게 이제 법정 스님의 그 수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수필의 마지막에 고무줄로 된 허리띠가 탄력을 잃고 느슨해져서 자꾸만 바지가 흘러내리는 바람에 성가시다가 어느 날
새 허리띠로 갈아 낀 다음에 그 든든함, 이것도 조그만한 기쁨일 수 있다. 참, 저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군대에서 그 군대에 갔을 때 그냥 그 단추 달고 그랬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저런 것도 굉장히 그 조그만한 기쁨일 수 있다. 저런 것처럼 이 일상생활의 어떤 사소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다 나의 어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아까 볼토르가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좋은 기분으로 있는 거다. 그거 되는 거죠. 그냥 하루가 그냥 계속 좋은 기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냥 뭔가 좀 불안하고 좀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자연 속에 그런 것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쁨을 느껴가지고 하루 종일 좋은 기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걸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 자체가 행복하게 되니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이제 능동적이라는 키워드였죠. 이제 두 번째, 의식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작은 기쁨은 절대로 그냥 오지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찾고, 의식적으로 느끼고, 의식적으로 음미해야만 한다는 거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큰 행복에 달려있지 않다.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데, 그 작은 기쁨은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은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냥 평상시에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 무심코 지나쳤죠. 그냥 달 뜨면 달 떴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쳤는데 그 달을 보고 기쁨을 느낀다. 그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다시 나오지만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친 수많은 아름다움, 당연하다고 지나친 거, 거기에 의식적으로 기쁨을 느낀다. 요즘 이제 벚꽃 지고 이제 철쭉이 많이 피어나죠? 그렇게 철쭉을 보고, 아, 아름답다, 이쁘구나. 작년에 본 철쭉이 올해 또 왔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구체차 잘 그냥 보지 말고 입이 몇 개나 되나 입도 한번 세보고, 거기 안에 뭐 그런 거 술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걸 한번 보고 의식적으로 한번 그걸 보면서 아름답구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의식적으로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면은 그건 의식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행복이란 무수히 많은 사소한 즐거움들을 의식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운동하는 거, 뭐 이렇게 잠을 좀 많이 자는 거, 타인의 어떤 배려하는 거, 인맥 넓히기, 또는 뭐 고마운 일 세 가지, 제가 이제 사례로 저런 식으로 몇 가지를 했는데, 어쨌든 저러한 의식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가지 키워드의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 두 번째는 의식적, 세 번째 키워드 습관입니다. 습관이 삶을 지배하고, 근데 그 습관은 반복이 습관을 지배하는 거죠. 결국은 반복이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작은 기쁨을 찾을 때 그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냥 무조건 반복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게 나의 습관으로 완전히 정립이 된다는 거죠. 단순 반복은 위대하다.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살지만 단순 반복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 왜 그렇죠? 단순 반복이 없으면 인간은 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밥 먹는 거, 먹고 씹고 하는 거, 입에 단순 반복이잖아요. 밥 먹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매일 세 끼에 단순 반복에 의해서 인간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가 숨 쉬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한 단순 반복 없이는,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없이는 인간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우리가 서로 평상시에 의식하지 않지만은 단순 반복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을 단순 반복을 통해 가지고 습관화가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일상이 항상 좋은 기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Q는 지능지수고 EQ는 감성지수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능력이에요. 그래서 반복 지능지수 또는 이제 반복 지능은 없는 걸까? 저걸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저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국어를 공부할 때 사실 애국어 공부하는 비결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공부하는 거면 공부하는 거죠. 단순히 반복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평생 교육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은 정말로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IQ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이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반복 지능이라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어떤 뭔가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있다면은 사람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냥 성공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주 작은 기쁨을 느끼는 것은 식물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물도 제때 챙겨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시들죠.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 친구가 한 1년 전에 이제 화분을 저한테 2개를 선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 종류인데 그걸 좀 잘 키우기 위해서 아주 꽃에 대해서 전문가 친구한테 이리 꽃을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꽃은 물을 어떤 주기로 주면 좋으냐 했더니 그 친구가 한 3, 4주에 한 번씩 듬뿍 줘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듬뿍 주는 것은 아주 밑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흥건이 있는데 그걸 화분을 넣어놓고 위에서 그냥 아주 그냥 많이 줘라. 3, 4주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카렌다에다가 3주마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어요. 꽃. 그래서 3주마다 한 번씩 계속 물을 주거든요. 그렇게 듬뿍.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1년 됐는데 지금 2개가 다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세상사 많은 경우가 반복인 거예요. 저는 이제 3주마다 한 번씩 딱 카렌다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기쁨을 느끼는 것도 식물을 키우는 것과 똑같이 어쨌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습관화 만들 때 내가 어떤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특히 예를 들 때 자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한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나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일상은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다. 큰 기쁨은 아니지만 작은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주 우울할 때 어디 예쁜 카페를 간다거나 또는 뭐 1박 2일 어떤 멋진 숙소를 간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또는 우리 일에서 벗어난다거나.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좋지만 그건 가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작은 기쁨을 얼마든지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만 하면 찾을 수 있다. 그건. 그러니까 언젠가는 좋아질 건데, 내가 언젠가 돈을 많이 벌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산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작은 기쁨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 5분이라도 기분 좋아질 만한 그러한 일, 이건 무조건 하고 본다. 제가 사례로 꽃구경 같은 거 그냥 무조건 하고 본다는 거죠. 저는 이제 내일 친구들 한 20여 명하고 지금 백꽃 구경을 가기로 했는데, 그런 거죠. 지금 백꽃이 지금 이제 한창일 때 아닙니까? 지금 4월 한 중순부터 5월 초까지는 백꽃이 굉장히 아주 이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배가 제일 유명한 데가 나주배하고 그 다음에 성안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성안으로 가는데, 성안에 그 백꽃 구경하러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벚꽃이 피면 벚꽃 구경하러 가고, 또 수시로 우리 주변에 철쭉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움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기뻐하고, 아 정말로 멋있구나, 그 감탄하고, 이렇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바로 능동적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의식적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습관이라는 키워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러한 작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볼테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일상을 그냥 좋은 기분으로, 그냥 큰 기쁨은 아니라 해도 일상 자체가 그냥 좋은 기분으로 느끼면서 산다면 그야말로 좋은 어떤 행복 에너지인 세로토닌이 우리가 항상 있기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큰 기쁨이 있을 때는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거에 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기쁨, 이러할 때는 계속 세로토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항상 기억하셔가지고 능동적으로 하자. 괜히 수동적으로 환경의 또는 상황 또는 타인에 의존하지 말자.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의식적으로 내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뻐하자. 그리고 그걸 반복을 통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의 일상을 작은 기쁨으로 충만시키자라는 게 오늘의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10강 작은 기쁨으로 큰 행복을 했는데, 제가 매주 이제 금요일 저녁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지금 그게 늦어서 좀 늦게 올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